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파트너가 관계가 너무 진지해진다 싶으면 갑자기 도망치더니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불쑥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당신을 차가운 현실 속에 홀로 남겨두었다가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나타납니다.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은 궁금해지죠. 도대체 왜 돌아오는 걸까?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머무를까? 오늘 우리는 회피형 인간의 심리, 그들이 돌아올 때 거치는 단계들,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마침내 정착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내용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 단계들을 속속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회피형 인간이 도망치기를 멈추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이별 후의 탈출, 안도감과 자유입니다. 회피형 인간이 처음 떠날 때 그들에게 그것은 도피처처럼 느껴집니다. 이별 직후 회피형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들을 불편하게 했던 모든 친밀감과 정서적 요구가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회피형은 이별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확신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유를 재확인하기 위해 일이나 취미에 몰두하거나 가벼운 만남을 갖거나 혹은 여행을 떠나거나 잠적해버리는 등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사실상 취약함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남겨진 파트너라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플 겁니다. 당신은 비탄에 빠져 있는데 그들은 아무렇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회피형에게 일시적인 도취 상태일 뿐입니다. 그들은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 당신이 문제였다고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회피형의 전형적인 방어 기제인 비활성화입니다. 너무 많은 친밀감을 겪은 후 그들의 시스템은 자기 보호의 형태로 애착 욕구를 차단하고 감정을 무디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상실의 감정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오로지 그러한 감정을 회피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차갑고 무관심해 보일지 몰라도 내면에서는 그저 고통을 잠시 닫아둔 것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 부재와 향수, 거리가 마음을 더 애틋하게 만들 때입니다.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면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의 부재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향수가 강하게 밀려오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회피형이 자유와 기분 전환을 충분히 즐기고 나면 당신 없는 삶의 현실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회피형은 당신을 실제로 꽤 많이, 때로는 당신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강렬하게 그리워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회피형 인간들이 전 연인이 떠난 후에 종종 그들을 이상화한다고 관찰했습니다. 어태치드라는 책에서는 회피형 인간이 관계가 끝난 지 한참 후에 일어나 그들을 짜증나게 했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잊어버리고 오래전 잃어버린 사랑을 그리워하며 추억에 잠기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즉, 당신이 곁에 없으면 그들은 나쁜 점은 잊고 좋은 점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용어도 있습니다. 바로 유령 전 연인 현상입니다. 회피형은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고 곁에 없을 때 비로소 자유롭게 그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들의 두려움을 자극할 실제적인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제적인 취약함을 다룰 필요 없이 안전하게 당신에 대한 공상에 잠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회피형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향수를 느끼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거부 회피형 전 연인이 돌아올 때는 대개 몇 달이 지난 후, 평균적으로 이별 후 5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이별 직후 슬퍼하고 있을 때 회피형은 상실감을 처리하는 데 있어 당신보다 몇 달 뒤처져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즉 당신이 그들을 쫓지 않을 때 이러한 그리움이 완전히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회피형은 자신의 독립성이 위협받지 않는다고 느낄 때 자신의 방식대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덜 밀어붙일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 자유롭게 당신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공간을 줌으로써 당신은 그리워해도 안전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정적인 세 번째 단계, 연락 시도입니다. 한동안 향수에 젖어 있던 회피형 전
연인은 다시 연결되기 위해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수영장 물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 발가락만 살짝 담그는 것처럼 아주 신중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가벼운 문자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너를 생각나게 하는 걸 봤어. 잘 지내지? 같은 내용이죠. 왜 이렇게 조심스러울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하면서도 여전히 거절이나 강렬한 감정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에게 열려 있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무거운 대화로 뛰어들고 싶지는 않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연락은 부담 없는 형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수인 척, 당신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사소한 주제로 문자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탐색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조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회피형은 압박감에 매우 예민합니다. 만약 당신이 엄청난 감정을 쏟아내거나 해명을 요구한다면 그들은 겁을 먹고 다시 후퇴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볍고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면 그것은 안전 신호가 됩니다. 회피형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가도 안전한가요? 이 단계를 섬세한 춤이라고 생각하세요. 친근하게 대하되 부담을 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계속해서 다가올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연락하기로 결심한 배경에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마침내 넘어설 만큼 감정을 처리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잘 진행되면 네 번째 단계인 실제 재회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재회 단계이며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에게 환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단계는 종종 허니문 2.0과 비슷합니다. 이전에는 멀고 차가웠던 회피형 파트너가 이제는 따뜻하고 세심하며 심지어 다시 열정적으로 보입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회피형의 애착 시스템이 다시 켜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애착 욕구를 비활성화하고 차단했지만 이제 안전 신호를 받으면서 그 감정들이 다시 활성화된 것입니다. 그들은 애초에 왜 당신을 아꼈는지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조심스럽게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사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첫째, 감정은 진짜입니다. 회피형은 이 친밀한 순간에 진심으로 애정과 사랑을 느낍니다. 둘째, 내재된 회피 성향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그들을 멀어지게 했던 두려움은 관계가 다시 깊어지는 즉시 다시 표면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는 과거의 패턴으로 성급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불안형 애착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뻐서 무의식적으로 과도하게 행동하거나 확신을 요구하거나 과거의 문제를 너무 빨리 꺼낼 수 있습니다. 회피형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행동들이 예전에 그들을 두렵게 했던 바로 그 압박감을 다시 조성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결정적인 갈림길입니다. 머무를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 이곳이 바로 진정한 시험대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회피형이 애초에 회피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문제, 즉 친밀감과 헌신에 직면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재회의 초기, 빛나는 순간은 필연적으로 현실의 삶으로 바뀝니다. 회피형에게 이것은 진실의 순간입니다. 이 중요한 단계에서 두 가지 중 하나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경우, 회피형이 관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성장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머무르는 경우입니다. 이는 당신과 함께하는 가치가 두려움보다 크기 때문에 취약함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기로 결심했음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것은 회피형이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 깊은 안정감과 수용됨을 느낄 때 일어납니다. 이 지점에 도달한 회피형은 요란하게 선언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솔직하게 소통하고 힘든 대화 중에도 자리를 지키며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두 번째 경우, 회피형이 겁을 먹고 다시 철수합니다. 불행히도 그들의 두려움이 안전감보다 클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그들을 자극하면 그들은 다시 비활성화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이 되살아나죠. 그들은 거리를 두고 약속을 취소하고 항상 바쁜 척하거나 감정적으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렇다면 도망치는 대신 머무르는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요인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정서적 안전감과 수용입니다. 회피형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머뭅니다.
이는 당신과 함께 있어도 자신의 독립성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오늘 밤은 혼자 있고 싶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감정적인 붕괴나 죄책감 유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안정적이고 자존감이 높은 파트너입니다. 회피형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파트너와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느낍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불안을 다스리고 절박함 대신 자신감으로 관계에 접근한다면 회피형은 그것을 감지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원하지만 그들이 없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자신의 자율성을 희생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시간과 일관성입니다. 회피형은 뿌리 깊은 두려움을 하룻밤 사이에 극복하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는 것은 그들의 최악의 두려움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일관된 기록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두 사람이 차분하게 해결해 나가고 그들이 공간을 요청할 때마다 당신이 우아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러한 승리의 경험들이 신뢰를 쌓습니다. 그들 자신의 내적 작업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회피형의 애착 상처를 혼자서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만약 회피형이 나에게는 도망치는 패턴이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자기인식과 그것을 바꾸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머무를 확률은 크게 높아집니다. 회피형 파트너를 대하는 것은 종종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아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순환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들을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값진 것을 얻게 됩니다. 바로 관점입니다. 그들이 멀어질 때 그것은 반드시 당신이 무언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그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리워할 만큼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낄 때 당신을 그리워하는 패턴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 스스로가 회피형이라고 생각된다면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남몰래 갈망하는 사랑과 연결은 조금씩 밖으로 나올 용기를 낼 때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자기 인식과 노력을 통해 당신은 이야기를 새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회피형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에게 다가올 공간을 주는 것이 그 어떤 애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동안 당신 자신에게 당신의 성장과 행복에 집중하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억지로 가두어야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머무르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결국 어떤 회피형은 사랑을 위해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 순환을 끊어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지 못할 것이고 그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해라는 무기를 갖춘 당신은 더 맑은 눈과 더 균형 잡힌 마음으로 이 상황을 대할 수 있습니다. 당신 삶의 회피형 파트너가 결국 머무르든 떠나든 당신은 괜찮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요. 자, 이 내용이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